안녕하세요. 열애장명은의 천세원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애들 교육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실 애들 교육에 앞서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기가 나서 이제 아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맞춤식 교육을 하려면은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있다고 한 가지 말씀드렸었어요. 뭐냐면 엄마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서는 절대 좋은 그 아기를 또 키울 수가 없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우리 아기를 알았을 때 거기에서 화합적인 어떤 그런 교육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엄마 스스로가 내가 어떤 인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아직 20대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었고 수십 번 더 변하는 이 성격 때문에 아주 그 난처한 경우도 많았었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게 나는 분명히 이런 줄 알고 했는데 불같은 성격이 내가 내 안에서 나와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 관계적인 면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좀 알고 가자. 그게 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육아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거는 엄마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부모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엄마들도 봐야 되지만 아빠들도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부모 중에서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교육을 하는지도 참 중요한 겁니다. 그거조차도 이제 사전에 아기를 놓기 전에 서로 간에 어떤 그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뭐 계획한 대로만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그림을 그려 나갈 때는 그래도 누가 더 주도권을 갖고 나갈지,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이 처음에 낳았을 때 나하고 더 잘 맞는 육친이 있습니다. 엄마하고 더 잘 맞는 애가 있고 아빠랑 잘 맞는 애가 있고 할머니랑 잘 맞는 애가 있어요. 그럼 사회에 나와서 선생님하고 잘 맞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이왕이면 조금 더 얘하고 잘 맞는 육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얘가 좀 더 밀접하게 밀착되게 이렇게 교육을 해주는 게 효율성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나머지 사람들이 관여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그 아이한테 영향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을 들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게 좀 더 좋았어. 아니 내가 엄마 말을 들었을 때 좀 더 결과론적으로 좋았어. 이런 게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특히 애들 진로 적성에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갈 때, 대학 갈 때, 적성 고를 때 아빠는 이렇게 키우고 싶고 엄마는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학교 하나를 놓고도 많이 둘이 논쟁을 하고 과를 놓고도 엄마 아빠가 논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은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들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집이 가부장적인 집안이라면 아빠 말을 들을 것이고, 또 엄마가 기운이 세다 그러면 엄마 말을 들어서 애는 결국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운 좋게 그게 맞아떨어져서 엄마 말을 들었는데 엄마 말대로 가서 좋았어,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참 다행이지만 가끔 우리한테 이게 안 맞는 육친이 이게 우리가 조언을 해줬을 때 그게 약간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해줬던 엄마나 아빠들도 후회를 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 아이 인생에서 우리가 잘못 결정을 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늦어질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나의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놓는 거잖아요. 결혼이 선제가 돼야 되는 거고, 결혼을 하려면 우리가 뭐 남녀간에 연애해서 불같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어. 근데 결국은 우리 둘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애를 놓게 되고 애를 낳게 돼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요, 아기 문제가 제일 사실은 커요.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아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 문제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엄마가 너무 교육적인 열성이 너무 뛰어나, 너무 높아.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는 항상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교육에 관여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이제 기세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세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빠는 그냥 조용히 있으라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아빠 자리가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바깥으로 돌다 보면 결국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시는 분도 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어떤 애들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배우자를 고를 때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랑 살았을 때 그게 사실 애들한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적인 얘기를 제가 시작은 했지만 배우자와 잘 맞는 관계에 궁합이 맞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을 때 어쨌거나 잘 살아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쉽게 말해서 저희 같은 이렇게 카운셀러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열 분을 앉혀놓고 이렇게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우리가 10명 다 둘은 결혼하면 좀 힘들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말은 들으셔야 돼요. 근데 뭐 반반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말들은 조금 내 의지대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본인들 그 성향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사랑이 크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10분한테 물어봤는데 10분 다 하는 말이 절대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궁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궁합들은 부부간의 문제도 되지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국은 헤어지게 돼 있고 그러면 헤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아기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빗나가게 되고 그 아이들 삶이 엇길로 갈 때는 다 그 제가 부모의 영향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론 인성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 노력해서 잘 사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궁합이 좋다고 하는 거는 이 학문이 그 5,000년 넘게 내려온 학문이기 때문에 그 다 근거가 있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그런 근거가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좀 나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고 연애는 상관이 없어요. 연애는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연애는 정말 많이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연애를 안 해보고 가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애기 교육을 떠나서도 그렇고 부부간의 문제에서 생기게 되면 애 교육이고 뭐고 간에 안 되거든요. 엄마 아빠가 지금 뭐 이혼하게 생겼는데 애 교육이 되냐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연애는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이세를 낳을 사람, 나의 배우자, 정말 결혼할 상대자는 조금은 고민을 해보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오늘은 제가 교육에 앞서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나한테는 어떤 배우자가 좋은가? 그러려면 나의 성격을 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내 자신을 좀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얘기 주제로 제가 만들었고 저한테 의뢰하신 분 중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의 어떤 그 여자분을 제가 하나 샘플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분 같은 경우는 어떤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을 때 가정도 화목하고 아기 교육에 있어서도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왜? 부부간의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아기 교육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기가 정말 화합적으로 엄마 아빠 부모 마음이 정말 화합이 잘 되는 상황에서 아기 교육이 잘 되고 또 최고의 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엄마가 물론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통 집안에서 보통은 우리가 다 엄마들이 주도권을 많이 쥐고 하죠. 근데 최고의 교육은요, 엄마가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실 이 엄마가 편하게 내가 정말 심리적으로 최상의 마음의 어떤 그런 컨디션을 갖고 최상의 어떤 육체적인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애기한테도 정말 그 흥분이 안 된 상태에서 늘 차분하게 우리 아이들을 내 교육 철학을 갖고 기준을 갖고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제적인 게 너무 힘들어. 뭐 술 먹고 와서 맨날 때리는 아빠야. 그리고 집안에 와서 하나도 육아는 안 도와주는 아빠야. 맨날 밤늦게 들어오는 아빠야. 그렇게 되면 사실 이 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편안한 마음이 들 수가 없죠. 우리가 교육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엄마들 컨디션이 그렇게 되고 심리 상태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좋은 교육이 안 됩니다. 왜? 엄마 마음이 늘 불안정한 상태인데 어떻게 그게 애기한테 그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교육을 하고 싶은 엄마들은 나한테 정말 맞는 배우자를 만나셔야 돼요. 왜? 우리 아빠로서는 최고의 교육을 해주는 거는요, 와이프를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이 유교 사회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남편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조차도 아빠가 직접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엄마 제껴두고 뭐 와이프를 좀 제껴두고 약간 이렇게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아빠가 주도를 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다 나쁜 건 아닌데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아이한테는 그다지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직접 나서서 애들한테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한테, 내 부인한테 정말 잘해주는 거야. 그 잘해주는 모습조차도 참 좋은 교육이고, 정말 우리 와이프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만들어줬을 때 그 상태에서 이 와이프는 정말 최고의 교육을 해줄 수밖에 없어, 우리 아이한테. 그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뭔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문제가 있어. 시댁 문제 있어. 맨날 뭐 하려면은 시댁에서 불러. 또 뭐 남편이 늦게도 술 먹고 행패 부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애 책 한 권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렇다면 이런 모든 환경들이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교육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가장 그래도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는 엄마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즘 워킹맘들도 많지만은 어쨌거나 육아나 교육은 우리 엄마가 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여자들이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심리 상태가 편안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우리 친정 아버지가 사실 그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완고하시고 한학을 하셨던 분이라서 굉장히 가부장제였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계시고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그게 정말 너무 힘들고 아버지와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뭔가 포근함을 좀 얻고 싶고, 엄마가 다독거려주고, 엄마가 저한테 용기를 주고, 이런 게 너무 좋은데, 늘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하물며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2시간씩 앉혀놓고 얘기를 하라고 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뭘 배웠는지, 그거를 다 체크를 하시고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라고 해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저한테 좋은 교육이었다는 생각도 하지만, 저의 어떤 심리 상태, 정서적인 어떤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조금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 내가 늘 주눅이 들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아버지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서 남성에 대한 편력이 생길 수도 있고, 왜? 딸이다 보니까. 우리 딸들은 보통 여자아이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남자에 대한 어떤 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들들은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고 그 상을 기준으로 삼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와이프 고를 때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을 데려올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좋았을 때 얘기죠. 근데 내가 우리 엄마 모습이 너무 싫었어. 너무 완강하고 기센 엄마야.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아들은 결국 어떤 여자를 데려올까요? 전혀 반대적인 성향의 애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완고하시고 너무 권위적이고 너무 강압적이시고, 물론 좋은 분도 많았지만, 그래서 나는 나중에 내가 남편을 만나면 난 좀 소프트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좋겠다. 나는 저런 모습이 너무 싫어.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게 영향력이 있어요. 조금 상사가 좀 권위적이거나, 이렇게 뭐 연애를 하다가도 남자분들이 주도적으로 확 끌고 가려고 한다거나, 나 이건 무시하고 남자가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다거나 무조건 따라와, 뭐 이런 남자들 많잖아요. 터프한 남자들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괜히 싫은 거야. 본능적으로 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부분이 사실은 다 교육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이거는 정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생활상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교육이죠. 그래서 이 와이프가 어떤 남자를 고른다는 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정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애는 마음껏 하세요. 정말 훌륭한, 카리스마 있는 남자도 좋고 뭐 터프한 남자도 좋아. 하는데 결국은 나한테 맞는 사람을 골라가셔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로 보면은 나 자신은 참 완벽한 사람이야. 뭐 하나 모자랐고 잘난 사람이야. 상대방 남자도 그래요. 뭐 저 정도면 최고야. 누가 봐도 최고인 남자야, 최고인 여자야.
근데 과연 그 최고의 남자와 최고의 여자가 만났을 때 잘 맞을까요? 이게 참 웃기는 게요. 그 결혼궁합은 그렇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좋아요. 서로 보여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것 때문에 어시되기도 좋고, 그래서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 참 좋은데, 사실 결혼궁합은요, 가장 좋은 궁합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궁합이 최고의 궁합으로 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존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한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친구가 최고의 궁합입니다. 그건 사실 우리 그 결혼 궁합뿐만 아니라 우리가 비즈니스 상에도 그거는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나갔을 때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사실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나한테 내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상대방이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럼 왠지 그 사람한테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극과 극끼리 이게 우리 서로 양극끼리는 밀어내지만 음양은 서로 땡기는 기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잘 갖고 있는 기운이 양이라면 없는 기운이 음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기운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고 끌어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1차적으로 그렇게 내한테 보완이 되는 남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뭐가 단점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 이 샘플을 하나 보면서 우리 여자분의 단점이 뭔지, 여자분의 장점이 뭔지, 그래서 어떤 남자분을 만나면은 이게 상호 보완이 되는지 오늘 요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갖고 나온 게 제가 이 90년 5월 3일 날 그 5시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생년월일 넣으면 사주가 나오는데 이분 이제 말띠예요. 말띠인데 음력 3월 달에 진월에 타고났고 무진일이라 그래서 그 흑기운을 타고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은 인시가 돼요. 근데 이분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참 재능도 많고 탤런트가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늘 자기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은 일단은 토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은 성향이 이 무토라는 기운을 타고나신 분 성향이 어떠냐 하면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토의 기운도 음양으로 나눠서 이 논답에 있는 보드라운 흙도 있지만은 저기 태산에 있는 큰 산의 기운을 갖고 있는 태산과 같은 흙의 기운도 있습니다. 이분은 근데 태산과 같은 흙 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이 굉장히 중후해요. 여자분이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무게 땅인 여자분. 어떻게 보면 좀 무뚝뚝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막 살갑고 여우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이고 중후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망을 받고 이런 좀 그 어떤 신뢰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 참 좋은 부분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게 천성이거든요. 근데 주변의 어떤 글자들에 의해서 이분 성향이 어떻게 이제 변하냐. 요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변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 성향은 뭔가 한 가지를 파고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를 하면은 끝까지 해내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근데 뭐 애살이 많고 사교적이고 다재다능하고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좀 말도 없으면서 뚱하면서 근데 뭔가 한 가지를 지어주면은 끝까지 앉아서 좀 미련 곰탱이처럼 이렇게 끝까지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성향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이분 지금 직업을 제가 보기로는 판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일찍 패스하신 분인데 재능이 참 많죠. 똑똑한 친구고 근데 판사로서의 재능은 참 뛰어나고 훌륭하죠. 왜? 우리가 이 토라는 기운은 중개 역할을 참 잘하는 성격이고 이쪽과 이쪽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오행상 이 토의 기질들입니다. 우리가 1년 360일, 1년을 우리가 12절기로 나눠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가기 전에 간절기라고 있습니다.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간절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간절기, 또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간절기가 다 있어요.
그 간절기에 해당되는 기운들이 토의 기운들입니다. 그래서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중개를 잘하고 판결을 잘하고 외교를 잘합니다. 그래서 말이 발달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외교관을 할 것이고 집중력이 좋고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라면은 판검사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뭐 재능이 있다면 부동산 사업을 잘 하실 수도 있어. 왜? 이게 딜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큰 사업체를 갖고 계셔갖고 어떤 땅으로서 부동산으로서 딜을 잘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판사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근데 이분 성향이 이제 어떤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어떤 사회적으로는 보면은 굉장히 탤런트가 많아. 근데 내가 여자로서 또 아기 엄마로서의 어떤 기능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애들한테 이렇게 뭔가 민감하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고 애들한테 이렇게 예살 있게 해주고 뭔가 빨리빨리 뭔가 애기들하고 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엄마는 좀 뚱한 기질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매사가 좀 둔해. 그러니까 뭔가 센시티브한 건 없어. 그럼 이런 엄마들은 자기 뭐 하려 하다가 거기에 이게 빠져서 애가 우는지 안 우는지 그거를 모르는 엄마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한 가지 파고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고 했으면 끝까지 그 집요하게 집중력은 굉장히 강한 엄마예요. 그러면 이런 엄마들이 만약에 나중에 아기를 키운다 그러면 어떤 성향으로 가냐면 애가 자랄 때까지 강압적으로 할 수 있어. 애들은 근데 금방 실증이 나서 애들이 활달한 아들이고 이게 집중력이 발달이 안 되는 애 같으면 이제 환장할 노릇이지 이제. 이 엄마는 끝까지 시켜야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기도 이제 나중에 알아야 되지만 지금은 이제 이 엄마 성향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엄마 성향은 한 가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물론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장점이지만 아기를 키우는 과정에서는 이런 성격들이 그런 단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엄마의 개인적인 성향이 그게 강하고 집중력도 강하시고 사교적인 면은 좀 떨어지지만은 어떤 학문적인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재능이 많은 친구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단점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제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자식에 대한 자리가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자식이 상전에 들어와 있어요. 자식은 우리가 자식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배열이 되었을 때 우리가 순차적으로 순리적으로 뭔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런 구성이 되는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됐어. 남편 자리가 저 아래 자식 자리에 가 있고 또 이 그 아기가 상전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아기를 상전 모시듯이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냥 쉽게 상전 모시는 게 뭐냐면 매사 1순위가 뭐다? 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서 내가 남편을 만났더라도 이 남편 자리는 이제 아기를 놓는 그 순간부터 이 남편 자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둘이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는 그 순간부터 이 아빠는 외톨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엄마는 무조건 아기만 우선적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으로 아기한테 모든 시설을 맞춰놓고 살기 때문에 이 남편 자리가 굉장히 외로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남편 자리가 살짝 이렇게 그 아래로 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남편을 조금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남편이 아무리 대단한 남편을 이제 갖다 놔도 이분이 만약에 대단한 남자의 어떤 그 뭐 지위도 높고 학벌도 좋고 뭐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랑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변하냐면은 그냥 철없는 애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보기에는 우리 남편 자리가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 남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을 조금 우습게 알게 되는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분은 이제 답이 나왔죠. 애기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남편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분 사주에서 그러면 이 여자분은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겠어요?
이 여자분하고 똑같이 강한 기질의 어떤 남자분을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싸워야 돼. 남자도 자기 자신을 안 굽히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도대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남자를 만나게 돼버리면 이 집은 애 때문에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분이 기질이 강하고 남자를 좀 우습게 알고 남자를 똑같은 아들 정도로 생각을 해. 이런 남자의 어린 어떤 기운을 가진 여자분이라면은 상대방이 그냥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은 남자가 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조금 여자 성격을 존중해주고 그래도 여자 마음을 이렇게 도닥거려 가면서 맞춰 나가는 남자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좀 소프트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여자분하고는 맞는 거예요. 그 연애는 좀 잘난 사람들하고 돼. 근데 교육을 하거나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서 우리가 살아보면은 분명히 똑같이 기질이 강한 사람들은 부딪힙니다. 왜? 서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거든. 근데 이런 여자분이 조금 부드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이 남자분은 모든 걸 여자한테 다 맞춰줘, 이렇게. 맞춰주다 보면 불협화음이 생길 게 없겠죠. 여자가 이렇게 성질 나다가도 이게 좀 부드러운 남자를 만나면 그 가라앉아. 사실 제가 그래요. 저도 와이프,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강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을 만나려고 제가 노력을 했다고 했잖아요. 연애는 다 그렇게 좀 강한 사람들이 했어. 근데 나중에 사실은 결혼도 제가 나는 내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는 기질이 강한 남자랑 만나면 나는 싸울 것 같아. 나는 바로 이혼할 것 같아. 바로 짐 싸서 난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단점을 좀 보완해 주는 사람이면 좀 좋겠다. 그래서 이게 결혼궁합은 참 웃기는 게요. 7년씩, 10년씩 연애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만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런 궁합들인 거예요. 결혼궁합이 그래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거는 결국은 이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나한테 조금 부드럽게 나를 맞춰주고 우선적으로 나한테 주도권을 준다면은 이 여자분이 또 재능도 있고 또 머리도 있고 얼마든지 그 집중력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소질은 있어요. 단지 하나 애를 너무 상전 취급하고 남편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춰 나간다면,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남자분이 맞춰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 나가다 보면 여자가 남자를 무시할 일이 없겠죠. 그러면 남편도 남편대로 존중을 또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합이 맞으면 그래요. 근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 뜻대로 하겠다 하면은 서로 존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래서 남자분을 만날 때 필히, 근데 이왕이면 좀 나이가 어린 친구가 더 좋아. 내하고 인연이 되는 사람은 또 나이 어린 친구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의 또래거나 나의 밑에 남자분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면 참 좋고, 우리가 이제 궁합을 볼 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갖고 있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여자분은 전반적으로 3월 달에 큰 태산과 같은 흑기운인데, 우리가 이 태산, 쉽게 말하면 저기 산에 있는 저 태산이 나무를 심어내는 거,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에서 꽃을 피우는 게 사실은 이 흙의 본분입니다. 근데 이 3월달 흙이라 참 토질은 제일 좋은 상태의 토질로 났어요. 흙의 상태가 우리가 3, 6, 9, 12, 그러니까 간절기마다 있는데 여름 흙이 다르고 겨울 흙이 다르고 봄의 흙이 다 다르죠. 우리가 3, 4월에 파종을 하는 이유는 가장 토질이 좋기 때문에 그때 파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토질의 상태가 최고야. 그럼 어떤 나무를 갖고 와도 다 키워낼 수 있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이 여자분 사주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사주지. 남자를 조금 밑으로 보고 아래로 본다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이 여자분하고 살게 되면 어떤 남자가 들어와도 그 남자는 훌륭하게 돼요. 이 남자, 관운이 이 여자분 사주에는 참 좋게 잘 들어와 있습니다. 토질이 좋은 상태에서 아무리 씨앗이 별로 좋은 종자가 아니더라도 여기를 심어내면은 이 토질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 훌륭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이게 이 여자의 사주의 가장 큰 특색입니다. 근데 한 가지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내는 건데, 요 사주는 그래도 물기가 너무 많다. 쉽게 말해서 태산에 비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뒤에는 좀 질척하잖아요. 그 비 오고 난 뒤고 약간 질척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 아주 질척하지는 않지만 조금 질척한 상태의 흙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뭐가 있어줘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태양이 있어줘야 됩니다. 태양이 있어서 그 질척한 기운들을 조금 말려주면
고슬고슬하게 말려주면 이 토질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는 모든 사주에는 병이 있고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 병은 약간 질척거리는 그 느낌, 물이 많은 게 흠이다.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거는 불의 기운들인 거예요. 이 불이 들어와서 깨끗하게 고슬고슬하게 말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 사주는 불이 용신이라 그래서 항상 불기운에 관련된 사람들, 또 그런 색상, 또 화기운에 관련된 그 풍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화의 기질을 맞춰서 내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중화가 됩니다. 이제 사주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용신이라는 글자가 이제 그런 뜻인데 나한테 필요한 약인 거예요. 약. 이 사람한테는 화가 불이 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이 약이다 보니까 이 불이 이 사람한테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내가 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이 인성이라 그래서 이 여자 사주에서는 공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사회 나와서는 윗사람이 되고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부를 좀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까지 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들을 메꾸기 위한 게 제가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부족한 화의 기운, 공부의 기운을 부족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주의 공부는 약간 타고난다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은 좀 틀리죠.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거는 또 다른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봤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주에 따라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자기한테 필요한 기운이다 보니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방을 고를 때도 내 상대방 배우자를 고를 때도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 여자분한테는 최고의 궁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그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물론 이제 궁합을 들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을 의뢰하면은 뭐 제일 정확하지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화가 어떤 사람이 많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보통 여름에 난 사람들이 화가 많습니다. 여름 계절, 우리가 이게 계절 학문이다 보니까 계절적인 게 거의 한 6,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 음력으로 4, 5, 6월 달에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만 뽑아도 거의 확률적으로 한 6, 70%는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나한테 나한테 필요한 이 화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들어온다면 최고의 궁합이 되고 이왕이면 연하면 더 좋고. 근데 그 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따뜻해요. 우리가 딱 봤을 때도 조금 약간 다혈질 기질이 있어. 이게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차분하게 앉아서 좀 너무 이렇게 지적인 남자, 이런 남자는 정반대 성격입니다. 근데 운동 좋아하고 굉장히 활달하고 많이 웃고 또 어디든지 낯서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도 유쾌하고 항상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정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정다감하게. 뭐 손도 이렇게 잡아가면서 스킨십도 해가면서 너무 이렇게 지적으로 말하지 않고 왜 좀 약간 어설픈데 약간 속모습 같은데 무슨 스타일인데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성향들이 대부분에 보면 화의 기질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시더라도 그런 분들을 골라서 내가 연애를 해서 내 배우자를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아기 교육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선호 문제 그리고 주도권 문제에 있어 갖고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면은 그럼 네가 해. 내가 도와줄게. 뒤에서 스포트만 해줘도 괜찮거든요. 아빠가 직접 절대 안 나서도 됩니다. 교육은 필히 엄마가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성향을 모르고서는 내 성향을 모르고서 내가 멋있는 남자라고만 결혼해서 이제 살아보니까 기질이 똑같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둘이 막 부딪혀. 얘는 이렇게 하자고 난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럼 그 중간에서 애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결국 치이는 건 애기들이고요. 애기들 스스로도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아빠하고 있으면 이 말 들어야 되고 엄마하고 있으면 이 말 들어야 돼.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분을 고를 때 이왕이면 화의 기운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좀 다정하고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가정이 일단 화목하고 그 어떤 심리 상태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애들한테 교육이 충분히 잘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 엄마가 이제 그 워킹맘이다 보니까 어차피 판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런 워킹맘들 참 많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그 물론 가정에만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워킹맘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워킹맘들의 성향이 그래요. 내가 좀 보통 우리가 일하시는 분들 성향이 좀 내가 참 잘나서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집에 있다고 해서 못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회 활동적인 면에서 굉장히 활달하신 분들이 많고 또 자기 어떤 그 성취욕을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면은 기질적으로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엄마들은 교육을 하실 때도 내가 약간은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고 또 남편보다는 내가 하겠다는 엄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성향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내가 내 남편을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좀 편안한 심리 상태에서 우리 아들, 우리 애 교육에 대해서 충분히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는 걸 알고 계시고 배우자를 고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여자분 사주를 하나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남자분 사주를 또 하나 갖고 왔어요. 그 우리가 이제 여자분도 중요하지만 남자분도 이 배우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아빠가 교육열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어떤 부분냐에 따라서 패턴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여자가 할 수도 있고 남자가 할 수도 있고 화합이 잘 되면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워킹맘이거나 엄마가 너무 강하시거나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엄마들은 조금은 주도권 주는 게 좋고 근데 아빠가 이제 그런 아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엄마가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육아는 엄마가 하더라도 어떤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아빠들이 아직도 많아요. 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도 가부장제의 어떤 그 배경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아빠는 뭐 젊은 친구지만 이 아버지 때를 가보면은 좀 권위적인 아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권위적인 교육 환경에서 자란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들도 그대로 아빠를 닮게 돼 있습니다. 딸은 엄마를 그대로 닮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아빠의 성향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 근데 이제 반대로 여자가 너무 강해. 그럼 이제 이 집도 싸우는 거야. 그럼 이 아빠가 만약 강한 아빠라면 내가 어떤 와이프를 얻었을 때 내가 이제 좀 더 편안하게 주도를 하면서 가정이 좀 화목한 가정에서 교육이 될까?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남자분 사주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85년생입니다. 8월 6일생이고 인시에 나셨네요. 5시 새벽 5시에 나신 분입니다. 지금 35세예요. 이제 이분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오신 분이세요. 궁합을 보러 오신 분인데 제가 이제 요걸 지금 샘플을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분은 6월 달에 아주 더울 때 어떤 불기운을 타고 나신 분이세요. 정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행 중에 이 병화와 정화 쉽게 말해서 불의 기운도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양의 기운은 태양을 뜻하는 글자 빛입니다. 빛. 하지만 이 음의 기운들은 불, 살아있는 화롯불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가까이 쓰는 우리 난로, 화롯불 말 그대로 온기를 뜻하는 글자예요. 근데 일단 남자분이 이 불의 기운을 타고 나셨다. 그러면 일단 다정다감해. 아까 그 여자분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성향적으로 일단 불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들은 이분 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오행 중에서 목화토 금수의 기운 중에서 금수의 기질들은 일단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불의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목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 토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타고날 때면 이게 인성적으로 타고나는 거니까 이 불의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은 일단 말이 참 예뻐. 그 험한 말을 잘 안 해요. 일단 여자분들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예쁘게 다정다감하게 목소리 톤도 안 커. 이 병화들은 목소리가 커요. 같은 불이라도 양의 기운에 갖고 있는 남자분들은 목소리가 큽니다. 근데 이 정화라 그래서 이게 작은 음의 불을 갖고 나신 분들은 일단 소프트해. 굉장히 따뜻해.
우리 신랑도 이 정화라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이렇게 소프트한 남자가 좋다고.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큰 소리 한 번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와르르 해도 이렇게 막 나도 이제 내 성질이 이제 분이 안 풀려서 막 와르르 하면 이 항상 이 톤 다운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화가 막 났다가도요. 이쪽 상대방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또 차근차근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울 일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큰 소리 난 경우가 제가 아직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정화라는 성향 자체가 남자분들이 이제 이런 성향을 타고나면 아주 다장다감해요. 아주 소프트하고 그리고 여자들한테 참 젠틀해. 그거는 뭐 우리 여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성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동성들끼리도 그런 친구가 하나 옆에 있으면 같은 남자들끼리라도 이런 정화들이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그 친구들이 참 배려심도 많고 따뜻하게 해주고 정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도 인기 있는 과들이에요. 요즘은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누구나 다 내 것만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기적인데 이런 정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배려심이 되게 많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어디 가도 좀 환영받는 성격의 소유자들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한여름에 불기운을 타고나셨어요. 근데 한여름에 불기운을 타고나면 우리가 한겨울에는 우리가 화롯불을 끌어안고 살고 난로를 끌어안고 살지만 사실 한여름에는 우리가 불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분은 좀 게을러. 왜? 성향적으로 게으른 천성을 타고나 버렸어. 왜? 한여름에 불의 쓰임새가 없어요. 불의 쓰임이 없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만약 공부를 안 했다면 진짜 백수건달로 사셔야 돼. 성격은 너무 좋은데 그냥 여자 덕에 살거나 정말 백수건달로 살고 내가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이 기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요. 남반구에 있는 사람이랑 저기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이 기질이 다 틀립니다. 더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성향이 어때요? 되게 게으르죠. 걔네들이 빠릿빠릿한 게 없습니다. 늘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첩하죠. 그 사람들은 이 온몸을 녹여야 되고 항상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몸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절적인 학문인데 이게 어떤 계절에 낳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천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1, 2, 3, 4, 뭐 12달 중에서 사실 아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3월달에 낳는데 사실 계절적으로는 우리가 음력 3월, 양력 4월인데 그 계절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요. 그 4, 5월 달에 애를 출산하는 계획을 세우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은 좀 있습니다. 왜? 계절적으로 가장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불기운을 타고났다 보니까 모든 게 좀 늘어져 있고 좀 게으르고 사람 성향은 참 착하고 좋은데 늘어져 있고 좀 게으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성향이 만약에 이런 아빠가 많이 나중에 애기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랑 늘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뭔가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주고 민첩하게 애한테 반응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이런 성향들이 조금 부족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겠어? 엄마가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사주가 6월달 불이다 보니까 성향 자체도 그런 데다가 전반적으로 사주가 되게 신약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가 신약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내 몸도 조금은 약해.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조금은 약하게 타고난 기능들이고요. 쉽게 말하면 에너지 자체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남자분들도 에너지가 많고 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잠시도 가만히 안 있죠. 하루 24시간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또 운동도 좋아하고 이 에너지를 풀어야 되니까 발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하루가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애들한테도 정말 잘 놀아주고 어떤 그런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애들한테 쏟는 에너지도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가 늘어져 있고 내가 조금 신약해서 내가 몸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놀아주는 것도 힘이 들 수가 있어 사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만약에 왈가닥인 아들을 뒀다. 만약에 우리 애가 천성적으로 너무 활달해. 에너지가 넘쳐.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 이런 아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 그럼 이런 아빠들은 혼자서 교육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어떤 여자?
에너지 넘치는 여자, 좀 건강한 여자, 똑똑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분 사주는 본인 스스로의 사주는 굉장히 똑똑하고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끼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기운도 강하고 끼도 많고 이런 사교성도 뛰어나고 그냥 앉아서 자분자분하게 하는 거는 참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분은 가정에서 요리도 되게 좋아해. 재주가 많다 보니까 손재주도 많고 뭘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이렇게 앉아서 자분자분, 쉽게 말하면 여성 성향인 거죠. 조분조분하게 앉아서 뭘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 근데 이제 우리 아이랑 놀아주려면 에너지가 떨어져. 우리 아들은 너무 에너지가 넘쳐. 그러면 축구도 해, 야구도 해. 근데 놀아줘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줄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이프는 조금 에너지 넘치는 여자. 좀 활달한 여자.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만이 이게 맞는 거겠죠. 근데 둘 다 아빠도 늘어져 있고 엄마도 늘어져 있어. 근데 애는 활달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애는 맨날 나가자 그러고 엄마 아빠는 맨날 집에서 놀자 그러고 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빠들은 우리가 이제 궁합이라는 거는 나의 재능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하고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나한테 없는 거, 나를 채워주는 내 2% 부족한 거, 이 부분을 우리 와이프가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교육도 어떻게?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조금 주도권을 줘도 괜찮아요. 왜? 내가 그렇게 하려면은 바깥 생활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집에 와서 애기 교육까지 해야 돼.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엄마한테, 와이프한테 좀 주도권을 주고 와이프 기분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야. 왜? 성향적으로 이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 와이프 기분 맞춰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뭐 즐겁게 해주는 건 일도 아닌 거지, 이런 아빠들은. 그래서 우리 와이프 상태만 잘 해주면 돼. 그 대신 와이프는 어떤 사람? 에너자이틱한 여자, 활동성이 있고 운동도 좋아하고 여자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여자분을 만나면 뭔가 이게 합이 맞는 거죠. 그럼 그의 성향이 우리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궁합으로 만났을 때 여자한테 좀 부족한 건 그 남자한테서 이렇게 상호 보완이 되었을 때 사실 그 제2세도요 더 뛰어난 유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낳는 자식보다 나한테 부족한 걸 채워주는 그런 여자분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합이 맞아서 우리가 2세를 낳았을 때 더 뛰어난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도 있는 말이고 사주적으로도 이거는 꼭 합이 돼야 되고 중화가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키울 때 제가 그걸 참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아들이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좀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활달해요. 성격이 좀 강한 기질이 좀 있어. 그리고 교육률도 높아. 내가 끌고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남편은 굉장히 소프트해요. 지금 이 남자분 같은 성향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2세를 놓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내 단점만 나오고 우리 아빠의 단점만 나오면 어떻게 되지? 제가 그런 우려를 사실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행히 참 제 우려가 아니었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우성과 우리 신랑의 어떤 우성끼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정말 결정체야, 결정체. 나의 좋은 점만 따고 우리 신랑 좋은 점만 따서 그 완성이 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서 어떤 그런 과학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명리학적으로 풀어봐도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사주를 몰랐을 때지만 제 어렴풋한 그 어떤 생각에 제가 나는 이런 사람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골라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쨌거나 저의 장점과 아빠의 장점만 잘 닮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스갯소리 우리 아들이 엄마 아빠 단점만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엄마의 수학적인 머리와 아빠의 그 어학적인 머리를 닮았으면 우리는 애가 완전 젬병이 됐을 겁니다.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젬병이에요. 근데 어학적인 거, 뭐 사교적인 거 이런 건 굉장히 뛰어난데 감성적인 부분 뛰어난데 숫자만 나오면 이게 머릿속이 캄캄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랑은 숫자만 밝아. 우리 이제 학력고사 칠 때 우리 아빠는
저기 수능 아니 뭐야 수학을 100점 맞은 사람이고 영어는 20점 맞은 사람이고 저는 수학을 0점 맞고 영어를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극과 극인 거예요. 그죠? 근데 희한하게 우리 아들은 그 두 가지 재능을 다 잘 타고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신께 감사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한테 좀 부족한 거를 우리 남편이 좀 갖고 있다. 정말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서 한번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 그 자식 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리가 배우자 운도 있지만 자식 운도 있는데 정말 자식 운이 좀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굳이 결혼 안 하고 내 혼자 내 일신의 어떤 그 안위를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재밌게 사셔도 괜찮고요. 지금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내 자신의 어떤 복은 없는데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덕이 있다. 이거 참 좋은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자식덕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자식은 그래도 괜찮은 자식이 나와요. 물론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토대로 봤을 때는 어쨌거나 그 자식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궁합을 보는 것 사실은 꼭 그 추천해드리고 싶고 결혼 전에는 어쨌거나 결혼을 생각한다면은 꼭 한번 보고 가시면 참 좋겠고요. 그래서 이분 지금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까 그 여자분 사주하고 이 남자분하고 사주하고 제가 일부러 맞춘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케이스가 약간 아까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런 남자분을 만나면 참 좋겠죠. 그래서 남자분도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만 해서 우리끼리만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은 애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애를 남자분들도 우리 애를 정말 잘 키우고 싶고 정말 자식에 대한 그런 열의가 있고 교육열이 있다면 우리 그 남자분들도 결혼 전에 꼭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와이프를 고를 때 와이프가 우리 애에 대한 어떤 교육열이 있나 또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자기만 아는 사람인지 좀 엄마의 어떤 그런 모성 본능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좀 알고 가시면 그리고 그 여자분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를 기질이 강한지 약한지 부드러운지 신경질적인 건지 왜 엄마의 그 아빠의 성향보다 사실은 엄마의 성향이 더 많이 유전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엄마 성향이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몰라요. 근데 아기를 키우다 보면 엄마도 모르는 그런 성격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를 보다 보면 그 엄마의 그 여자의 그 정신질환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우울증이 생길지 우리 산후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 산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0세에서 24개월 요 시기가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 시기에 엄마가 우울증이 있어버리면 아기는 100% 우울증이 있어요. 그 아이 자체가 나중에 컸을 때 분명히 우울증이 생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정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특히 엄마가 어떤 정서의 상태가 어떤 정서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게 1차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와의 궁합, 나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이거를 꼭 보고 가시는 게 그래서 참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정말 이제 아기들 샘플을 들고 제가 와서 그 아이의 천성, 그 아이의 인성, 사회성, 그 아이의 어떤 그 재능과 적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고 엄마가 소통해 나가고 교육은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예,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